네, 안녕하세요. 김현직입니다. 예, 오늘은 12월 16일이네요. 예,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젊은 청년들에게 좀 저는 주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선배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예,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서 자기 경험이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20대 때 보지 못했던 40대 때 느꼈던 삶에 대한 시각이라던가 아니면 50대라던가 이렇게 젊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내가 20대 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30대 때 이랬으면 내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 물론 이건 뭐 단순히 그 경험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20대가 있었고 60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옛날 어른들을 보면 어떤 조언 같은 걸 하시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정말 뭔가 생각이 있어서 자기 자녀들이나 젊은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분들은 뵀지만 대부분은 그냥 뭐 무조건 빨리 결혼해라 뭐 그 정도지 금융교육이라던가 어떠한 그 인생의 어떤 방향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해주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 본인 남의 일이니까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자기 자녀들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요. 제가 느낀 노인들은 어떤 노인들이 있었냐면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뭐냐, 자기 자녀들한테 돈 벌어서 나를 먹여 살려라. 이런 노인들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일도 안 하고요. 맨날 술집 가서 술이나 먹고, 그리고 뭐 집안에 쌀이 없으면 뭐 남한테 꿔서 먹어야 된다는 등 봉지쌀 먹어요. 봉지쌀 혹시 아세요? 쌀을 봉지에다 담아서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언제라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런 시대에 살던 노인들이 자녀들에 대한 금융교육 같은 거는 거의 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물론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그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부터 금융 공부를 하고 나서 느낀 건 솔직히 등에서 식은땀 난 경우였습니다. 정말 그 흐름이 중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흐름대로 진행될 거 아니에요.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요. 지금도 사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이들 상대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몇 가지 공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에 뭐 그 얘기도 했겠지만 부모 리스크.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때는 언제든 손절할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게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당신이 죽던지 부모가 죽던지. 표현이 좀 이상하죠? 과격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부모님들을 케어하겠다고 덤비면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당신들도 가난하고 비난하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건 제가 90% 이상으로 확증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 정말 능력이 있어갖고 자기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거나 정말 결혼했는데 여자가 엄청난 부잣집 딸이거나 아니면 당신이 로또가 되거나 뭐 어디 지나가다가 발을 툭 쳤는데 금광이 발견됐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부모님 가난한 부모와 나를 먹여 살려라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평생 알거지로 살다 죽을 거예요. 그건 거의 확실합니다. 이게 통화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자꾸 어떻게 보면 좀 거슬릴 수도 있지만 네 자신을 돌아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블로그도 있어서 블로그에도 계속 올리는데 금에 대한 시각은 제가 한 2018년
17년 정도쯤에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굉장히 부동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오르고 금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는 모든 기본은 화폐 가치 하락이에요. 그걸 제가 나름대로 뭐 공부하고서 알았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 그걸 굳이 공부해야 하냐? 그런데 몰라요. 제가 참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그분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낸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무슨 정부가 돈을 찍어내냐. 돈은 벌어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도 나이가 저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분 머릿속에 돈은 벌어서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수출해서 우리가 돈을 벌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돈은 국가에서 찍어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집 지하에 인쇄기를 갖다 놓고 돈을 찍어낸다고 할게요. 당장에 총 들고 와서 뭐 끌고 가서 아마 감옥에 가다 놓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국가는 대놓고 찍어내요. 내년도 적자 재정. 제가 알기로는 균형 재정이라는 말 잘 아시죠? 들어온 돈만큼 쓴다. 이게 균형 재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2010년도 정확히는 제가 캐치를 못 하겠는데 균형 재정이 무너진 게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뭐냐? 계속 재정 적자인 겁니다.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수출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왜요?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게 왜 쓸데없는 돈이냐. 각종 연금으로 나가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나가는 돈인데 그게 왜 쓸데없는 돈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그런 돈 나가지 않았어요. 국민연금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금 뭐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최고 뭐 3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과거에 9% 정도의 자신의 소득에서 9% 정도를 본인이 4.5%, 기업이 4.5% 내서 국민연금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 대체 효과를 보려면 9%가 아니에요. 한 20% 뛰어야 돼요. 개인이 10%, 기업이 10%. 그런데 왜 그렇게 못 됐냐?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왜? 눈치 보느라고. 무슨 눈치 보냐? 돈 많이 떼면 많이 줄 게가 아니라 많이 주는 건 나중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뛰는 거에 불만이 많으니까 국민들 눈치 보고 자기네가 뭔가 했다라는 그 말은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도움이 되려면 9%가 아니라 20%를 떼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국민소득이 지금 200만 원 받는 사람이 400만 원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대다가 20%가 뛰면 실질적으로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이 500만 원이 600만 원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스노우볼 효과처럼 돼갖고 모 자금 자체가 큰 금액이면 이것이 불리는데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200만 원 갖고 생활하던 사람이 20%를 띄면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한 600 받으면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죠. 물론 모두가 그렇게 받으면 또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겁니다.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급여를 많이 받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급여가 낮은데 내가 급여가 높아야 좋은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급여가 높으면 거기에 맞게 또 인플레가 높게 적용이 됩니다. 자산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오늘은 좀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일단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어떤 시각으로 금융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젊을 때 느끼고 개선하고 긴장하지 않으면
노년이 됐을 때 굉장히 그 삶이 고달플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몇 가지 원칙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첫째, 태어났을 때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죠. 취직하거나 자기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될 수 있는 한 직장을 구하면 오래 다녀라. 될 수 있는 한 정규직이 되어라. 될 수 있는 한 많이 받는 곳, 대기업을 다녀라. 될 수 있는 한 그거에 안 되면 자기 사업을 하되 절대 소비 지출을 말 그대로 막 해서는 안 된다. 돈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이자가 붙는 거고 모인 금액이 크면 클수록 늘어나는 금액도 더 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잠을 잘 자기 집, 월세나 전세가 아니에요. 자기 소유의 집을 구하는데 모든 행동과 노력과 활동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결혼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집이 안 생기고 자기 돈도 못 벌고 건강도 안 좋으면 그냥 혼자 사세요. 왜? 좀 객관적으로 뒤돌아보면 결혼한 이후에 그렇게 집도 안 되고 소득도 안 되고 자기 그 사업도 없고 건강도 나쁘면 여러분이 결혼한 후에 여러분 자체가 불행하죠. 여러분이 배우자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불행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이 때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은 서두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젊을 때 알아야 대한 몇 가지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나이대별로 혹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또는 그 행동이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발목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상 김현정이었습니다.